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언니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2달 만인가요? 1달 만인가요? 한 2달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은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많이 만났던 사람들도 자주 좀 못 만나게 되고, 일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문자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나누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기 어려운 이 언택트 시대에서 온택트 할 수 있는 방법, 온택트가 ON의 의미가 아니라요, 따뜻할 온자를 써서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택트가 온택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호기심과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첫 번째 호기심은요, 내가 나의 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막 궁금해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잘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런 것들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랜만에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평소에도 연락을 할 때 잘 지내지? 별일 없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어. 이런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그냥 인사치레 물어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존재를, 내 존재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어때? 어제 잠 잘 잤어? 오늘 기분은 어때? 혹은 밥은 잘 먹었어? 이런 것들. 그냥 잘 지내고 있지? 별일 없지? 라고 묻는 것과 요즘 컨디션은 좀 어때?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녀?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나는 정말 너의 건강, 너의 상태, 너의 존재가 요즘 괜찮은지가 궁금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 외로웠던 순간에도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네,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을 때 누군가 정말 나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라는 거는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큰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특히나 서로가 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주변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대화를 할 때, 특히나 이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주고받을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는 오해가 많이 생길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자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나요? 저는 친구 애기를 볼 때, 이럴 때 아니면 사실 연인 사이가 아니면 영상통화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문자 카톡을 많이 하죠. 혹시 20대 초반들은 영상통화로 전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할 때는 일단 우리의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제스처, 이런 행동,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있는 공간과 타인이 있는 공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주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자에는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전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문자 메시지를 할 때, 그리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는
내가 이 사람의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로요. 이 상상력이라는 게 사실은 공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아니면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서도 공감 능력, 그리고 직원들과의 교감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슈가 되죠. 기사에 나온다거나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성지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EQ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에서도 이 EQ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공감을 하는 것, 내가 타자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봇가 막 많이 생기고 AI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되면서 외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받길 원하는 그런 욕구, 서로 소통하기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AI가 생기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로 점차 나아가면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일들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능력들이 좀 쇠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과제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 능력,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숙이 연결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또 지금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겠지? 기분이 어떨까? 어떤 걸 바랄까? 내가 어떤 것들로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기로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사실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외로 밖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라던가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성에서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제일 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가족들, 남편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동생, 언니, 누나라던가 그 사람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서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순간들을 한번 딱 떠올려 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늘 내 입장에만 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다가갔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물들,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눈빛을 지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대상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다, 연인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다. 그래서 친할수록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얼마나 자주 서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방송이라던가 강의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대화하듯이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 하나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화하듯이 찍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대본을 좀 쓰고 좀 숙지를 해서 찍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막 흘러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5회차고 조금씩 어떤 게 더 보시기에 편할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